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잠자리를 싫어하는 첫 번째 아내와 반대로 너무 좋아해서 탈인 두 번째 아내와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두 아내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만 제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의 어느 깊은 산골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친척 형님 횟집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횟집의 주방장을 오래 하다 보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 29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제가 원하던 횟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진 데다가 음식 맛이 좋으니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1년에 3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가 맛있다고 소문이 난 맛집입니다. 그렇게 돈을 잘 모아둬서인지 운영하고 있는 매장 건물도 제 명의이고 아파트도 몇 채 있어서 횟집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로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이루어졌으니 슬슬 결혼을 전제로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원래 예쁜 여자를 좋아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 또한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는 완벽한 이상형일 정도로 예쁜 여자였지만 큰 단점은 잠자리를 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중매로 만나 5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5개월 동안 아내는 손만 잡고 딱 키스까지만 허용할 정도로 본인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예쁘지만 깐깐한 여자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첫 번째 아내가 너무 제 이상형이었고 잠자리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철저히 거부를 하니 꾹 참았습니다. 결국 연애할 때는 키스 서너 번 정도만 했지 그 외 다른 것은 아예 원천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예쁘다면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해외로 5박 6일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아내와 저는 첫날부터 잠자리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신혼 첫날 밤인데 아내는 저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계속 거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날 밤에도 역시 밤새도록 실랑이만 하다가 나를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러니 원래 잠자리를 좋아하는 저는 더 안달이 나는 겁니다. 또 아내의 모습이 너무 섹시해서 거부하는 모습조차도 보기 좋더군요. 셋째 날 밤에는 꼭 첫날 밤을 해야겠다고 아내에게 사정을 했는데 아내는 셋째 날 역시 잠자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슬슬 어이가 없었고 화까지 나서 연애 때 거부한 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참아왔는데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별말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고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넷째 날도 역시나 거부하였고 저는 신혼여행에서 첫날 밤을 안 치르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도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밤에는 신혼여행 마지막 밤이니 꼭 한번 잠자리를 하자고 무릎 꿇고 사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겨우 마지못해 알겠다고 해주었고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자리에서 아내는 감정이 없는 건지 그동안 안 했으면 어느 정도 느낌이 날 텐데 이상하게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잠자리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인데 연애 5개월 동안에도 너무 잠자리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고 신혼여행에서도 하룻밤에 몇 번씩을 해야 하는데 하지도 못했으니 안달이 나서 열심히 했는데 어째서 아내는 이렇게 피곤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가면 하루에 몇 번씩은 한다는데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렇게 힘들게 첫날 밤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그 한 번 한 뒤로는 절대로 제가 요구하는 잠자리를 철저히 거부하고 하질 않더군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거부하는 아내를 어떻게 강제로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겨우 할 수 있었는데 그 한 번도 아무런 감정 없이 가만히 누워만 있었고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결혼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야 알지 않겠냐며 살살 달래며 물어봤지만 그것 또한 제대로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제 조카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왜 기분 나쁜지, 무슨 일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난 건지 말을 해주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말을 해주라고 해도 안 하고 그렇다고 잠자리를 매일 하자는 것도 아닌데 고구마 100개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왕성한 성욕을 가진 사람인데 매일매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자주 해달라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사정사정해야 겨우 하는 데다가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제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점점 거부하더니 아이 2달에 한 번까지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쁘면 뭐 하겠어요? 잠자리도 계속 거부하고 왜 거부하는지 말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해버리니 저를 남자로 안 본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을 그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 고작 잠자리를 안 해줬다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게다가 그게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거 검색해봤으니 알 거 아니야. 내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남자랑 만나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해야 하는 거지? 이혼은 절대 못해줘. 잠자리 때문에 이혼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고작 당신이랑 잠자리 안 한다는 이유로 이혼? 참나 어이가 없어서. 혹시 당신이 다른 여자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며 오히려 저에게 따지는 겁니다. 저는 며칠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아내에게 위자료와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아내와 합의 이혼을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로 결혼한다면 예쁘기만 하는 여자는 절대 안 만나고 잠자리를 어느 정도 밝히는 여자로 골라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연애할 때부터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현재 2번째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처럼 예쁘지는 않았고 보통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애교가 많고 상냥하고 아주 밝은 성격의 여자입니다. 아내는 아가씨 때 제가 운영하는 식당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어찌나 밝고 상냥하던지 손님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대했고 손님들 전부 다 아내가 싹싹하다며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확실히 그런 아내가 카운터를 본 뒤로는 가게 매출도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실했고 일처리도 똑소리 나게 잘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아내와 만남을 가지고 싶었고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다가 제가 고백을 하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연애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남자 경험이 전혀 없어서 잠자리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은 듯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인데 아내는 저를 만날 때까지 남자를 전혀 모르는 수처녀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보고 복을 타고났다면서 부러워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하다 보면 서툴지만 저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였고 제 옆에 평생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한 지 1년 정도 지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부끄러워하며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아내는 식당 운영과 직원들 관리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잠자리를 안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아내에게 질려버려서 제 아내도 어느 순간 잠자리가 싫다고 할까봐 겁이 나더군요. 아내는 결혼 후 6개월까지는 제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매일 잠자리를 해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아내가 적극적이지 않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아내는 갑자기 잠자리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에 적응이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안정이 되니 이제 잠자리에 서서히 길들여진 것 같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던 게 이틀에 한 번꼴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너무나 적극적이었으며 어쩔 때는 하루에 몇 번씩 관계를 먼저 갖자고 말을 하더군요. 아내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를 가만두질 않았고 아내는 거추장스럽다며 자기 옷을 다 벗고 잘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잠자리에 집착했고 더 대담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의 요구대로 여러 번 상황극을 하며 관계를 가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싫지 않았고 뭔가 새로웠기도 했고 저도 성욕이 왕성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아내는 아직 20대 후반이고 요가로 단련된 몸매가 너무나 탱탱하고 탄력 있는 몸매였으며 아내의 모습은 더 요염하게 늘 새롭게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잠자리에 집중하는 아내와의 부부관계 횟수는 점점 늘어만 갔고 그때까지 아내와 저는 잠자리에 정말 미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는 달리 극과 극이었어요. 아내는 이제 언제든지 먼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식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데 쉬는 날은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싶은데 저는 아내에게 잡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이번 주 쉬는 날에 등산 가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다녀올게. 왜? 이번 주도 나랑 의사놀이 하기로 했잖아. 벌써 잊은 거야? 요새 너무 이상해. 예전에는 나랑 잘만 놀아주더니 이젠 나랑 같이 있는 것도 싫어? 아니지. 난 여보가 나랑 안 놀아주고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러 가면 너무 애롭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번 주에 할 거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자. 응? 선생님, 나 아프니까 꼭 이번 주에 치료해주세요. 알았죠? 라고 매번 이야기를 해서 나갈 수 없게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버틸만 했었습니다. 아내는 늘 저를 사랑하고 행복하다고 했고 저에게 최고의 남편을 만났다고 하였고 우리는 잠자리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눈을 뜨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주더군요. 직원들도 우리 사장님 부부가 너무 밝힌다고 하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주변 가게 사장님들 귀에까지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순진했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 아내가 잠자리에 서서히 빠져갔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내가 사랑스럽고 소중하니 아직까지는 제가 힘이 있으니 아내를 사랑해주고 싶었어요. 아내의 잠자리 욕구는 더 강해져만 갑니다. 제가 아내를 이렇게 욕구에 강한 여자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가끔은 자책하기도 했어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정력이 약해지기 일쑤이기 때문에 제 정력이 약해질 게 뻔한데 아내는 아직 한창 때의 나이라서인지 더 강해져가는 게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강철 체력인 저도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아내에게 힘이 딸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내의 여러 번의 요구는 다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고 제발 아내의 잠자리 요구가 점점 약해져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협상을 요구했어요. 여보, 우리 있잖아. 잠자리 하는 거 일주일에 딱 4번만 하면 안 될까?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보도 너무 자주 하면 몸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돼서 그래. 라고 말을 하니 에? 내가 뭐 매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일주일에 3-4번밖에 안 되는데 그걸 줄이자고? 싫어. 그렇게는 절대 못하지. 남자를 잘 몰랐던 나를 잠자리의 매혹적인 유혹을 알게 해준 게 당신인데 이제 와서 일주일에 4번만 하자는 게 말이나 돼? 싫어. 그냥 못 들은 걸로 할래. 하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순진한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 제 잘못이 컸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워낙 잠자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의 아내가 잠자리를 잘하는 여자로 만들기 위해 솔직히 약까지 먹어가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를 낳자고 했습니다. 임신하게 되면 조심하게 되고 아내의 욕구가 줄어들 거라고 믿었거든요. 제 말을 들은 아내는
그게 뭐라고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더니 아내는 딱 2년만 더 즐기고 아이를 갖자며 저에게 애교를 떨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제는 너무 많이 해서 체력이 안 따라주니 제발 지금 체력이 조금 남아있을 때 아이를 갖자고 사정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러면 1년만 더 즐기자고 말을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오기만 해도 겁이 나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여보, 나 샤워하고 올게. 라든지 나 샤워할게 하고 씻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사지가 벌벌벌 떨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아내의 욕구를 잠재우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매장 운영을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미 서울에 집 몇십 채는 샀을 겁니다. 제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시작해보라고 권유를 해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수영을 해보라고 했더니 수영? 생각도 하기 싫어. 나 중학교 시절에 해수욕장에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그 뒤로 수영은 절대 안 가.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파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윈드서핑을 잘만 하더구만. 아니. 별말 안 했어. 그럼 등산 동호회는 어때? 나랑 같이 등산 다니자. 등산 다녀오면 그날 하루 되게 뿌듯해서 잠도 잘 올걸? 이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때 소풍으로 산으로 갔는데 바위 근처에서 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뒤로는 절대 산 근처로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요리를 배워봐라, 춤을 배워라 하고 이것저것 다 권유를 해봐도 죄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싫다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아내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몸매 관리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떠올랐고 그러면 헬스라도 해서 지금보다 더 몸을 예쁘게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아내는 그래, 그거 좋겠다 하며 헬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1년치의 헬스와 개인 PT까지 주었고 아내는 다음 날부터 바로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가서 운동을 했고 아내는 2달간은 열심히 잘했고 덕분에 잠자리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트레이너와 바람이라도 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럴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 피는 건 둘째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운동으로 인해 체력이 좋아지니 아내의 잠자리 욕구는 더 강하게 폭발하다 못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계산 착오였습니다. 아내는 군살이 전혀 없는 근육이 약간 있는 완벽한 몸으로 변해갔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운동으로 인해 체력이 더 세진 아내는 더 집요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무리한 잠자리로 인해 저의 정력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30대인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 저는 첫 번째 아내처럼 나무같이 누워만 있었고 아내는 쓸데없이 하체 운동을 많이 했는지 혼자 열심히 할 거 다 했습니다. 진짜 그러기 싫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의학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고 비뇨기과로 가서 상담을 하니 병원 원장은 수술보다는 우선 약물로 치료하자고 하며 전립선약, 제 코끼리 강화약을 처방해 주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여보, 그동안 내가 잠자리를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의학의 힘을 빌렸는데 오늘 한번 실험해볼까? 하며 말을 해주니 아내는 너무 좋다며 빨리 집으로 가자고 했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약물의 효과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간호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며칠간 옆에서 보호해줘야 한다 하며 온갖 핑계를 대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도 했어요. 그러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을 때쯤 솔직히 아내에게 잠자리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잘 맞는 사람과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냐고 하며 미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면 내가 헬스도 안 다니고 횟수도 많이 줄일 테니 이혼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혼하자는 극약 처방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내는 횟수를 일주일에 딱 3번만 하자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리내어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고 입꼬리가 미친듯이 올라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티를 내게 되면 아내는 저를 또 괴롭힐 게 뻔했거든요. 일주일에 3번은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횟수가 확 줄어드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이뻐 보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 쭉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혼 안 하고 영원히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니 아내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해주는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했던 그 약속도 3개월 정도가 지나가니 너무 하고 싶어 못 살겠다며 슬금슬금 약속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욕구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원래의 모습대로 원상복구 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이제 제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내는 잠자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집안일이나 식당일, 그리고 저의 내조, 시댁에도 너무 잘하는 완벽한 며느리입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는 서재의 문을 빼꼼히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무섭네요. 저는 제 아내가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 아내가 나이를 더 먹으면 성적 욕구가 확 줄어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를 갖기로 한 1년도 훨씬 지났고 2년이 되어가는데 언제쯤 가질지도 의문이에요. 댓글로 어떻게 하면 제 아내의 욕구를 줄일 수 있을지 남겨주세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